안녕하세요. 임지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생위원 또는 재판부에서 궁금하거나 수상한 점이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생위원 또는 재판부가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나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정 권고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정 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정 권고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회생 절차는 지연되겠죠. 빠르게 끝나면 5, 6개월 정도에 끝날 사건이 8개월이든 9개월이든 더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난이도가 올라가는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 4가지에 해당한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통장,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우.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분들에게 통장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장 내역을 살펴보고 만일 채무자 혼자 사용한 게 맞다면 그 소명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내 통장이나 나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 사용처를 일일이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타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전부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아버지에게 통장과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채무자의 통장도 사용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당연히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옵니다.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 자료를 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용 내역 하나하나가 채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용한 것을 우리가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 작업이지만 일일이 그 사용 내역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사용한 것을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만일 그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 아버지가 사용한 그 금액만큼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산입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나의 통장, 나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지금이라도 그걸 막아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매수 관련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타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채무자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이 매수 대금 및 각종 세금 등을 부담하고 명의만 채무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명의 신탁이라 하고,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명의 신탁의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에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매수 대금이 나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소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 매수 대금의 출처 내진 지급 내역 그리고 세금 지급 내역 등을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 그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막상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사이가 틀어지거나 해서 자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이 산 부동산이 맞다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의를 우선시합니다. 그 부동산 명의자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법원의 원칙이고 입장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업자 등록 관련 내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 사례도 제가 상담 시에 종종 보는 사례입니다. 지인 중에 신용 불량자가 있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사용된 지출 내역들을 정리하고 그 사용 내역들이 타인이 한 것이고 채무자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를 일일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연락은 되더라도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도 빠르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또 절차가 지연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의로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내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준비를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근로소득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어렵죠. 그 이유가 근로소득자는 월 수입 산정할 때 급여 명세표와 급여 통장을 비교하면 그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월 수입 산정하기가 편하고요.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실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일이 정리해야 되고 최근 1년치 계좌 내역을 열어서 매출과 비용과 그리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법원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믿지는 않겠죠. 개인 사업자 중에서 실제 매출을 그대로 신고하는 분들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비 처리를 하면서 순이익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 자료보다는 실제 개인 사업자의 계좌를 확인해서 실제 매출액과 실제 이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근 1년치 계좌를 살펴보고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순이익을 12개월로 나눠주면은 매월 영업이익, 즉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업자 계좌를 살펴보시면 한 달치만 보더라도 입출금 내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입출금 내역을 일일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썼고 어느 용도고. 그게 한 달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1년치가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노동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사업자 계좌를 또 하나만 쓰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2개에서 3개, 많게는 4, 5개 쓰는 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 즉 난이도 높은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통장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매수 관련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 등록 관련 나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이 4가지의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는 그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무턱대고 진행하셨다가 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